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1일 오후 6시 14분이고 드디어 12월의 첫째 날이 밝았고 파월 의장이 이제 새벽에 3시에 연설을 했는데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12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4.4%가 뛰면서 비투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화 기준으로 2,300만원까지 회복이 나온 상황이고,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249달러 17K를 넘겨주고 이 구간에서 17K 한번 쫙 찍어주고 여기서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요 구간에서 바로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로 펌핑이 여기까지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파월 빔에 의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여기서 찍은 고점에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보통 이렇게 뚫을 때는 올라가려는 힘이 강한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흘러내리지도 않죠. 원래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팡 더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 고점을 이 정도 파동을 더 여기서 플러스 시켜주는 급으로 이제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의 이제 되돌림도 상당히 어느 정도 나온 구간에서 밑으로 뺐다가 올린 거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고점 높여놓은 거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왔던 이 상승폭과 이 당시에 나왔던 상승폭을 비교해 보자면은 상승폭 자체가 좀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려는 힘 자체가 지금 점점 조금 줄어들고 있다, 요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물론 한 방 더 칠 수 있죠. 물론 한 방 더 위로 올려칠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4시간봉이나 뭐 2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채널,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놓는 하단 채널과 고점과 고점을 이어놓은 이 상단 박스의 결과적으로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박스 상단 다음에는 빠지고 상단 다음엔 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쇼관점으로 볼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또 올라가는, 아마 이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항 맞는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저항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한 방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는 결국에 여기 저항을 맞고, 여기가 이제 18K입니다 18,000달러 저항을 맞을 것이냐, 18K를 진짜 한번 찍어줄 것이냐, 그런 기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상승하는 힘 자체가 조금 주춤하는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18K 찍어주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이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좀 올린 거 자체도 상당히 조금 긴 시간 동안 올려놨거든요. 요때 패턴이랑 좀 비슷하죠. 단기간에 이렇게 찍어 올린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면서 찔끔찔끔찔끔 요런 식으로 올라왔다. 그 이후에 좀 횡보하다 다시 떨어지는 요런 식으로 패턴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롱을 잡기보다는 약간 여전히 이 박스권이죠. 올려친 뒤에 상단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여기 지금 지지를 일단은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딛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은 계속적으로 좀 치고 나오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여기 양 어깨죠. 헤드앤숄더를 그리는 이 양 어깨 부분까지 돌파를 여기서 해줘야 됩니다. 조만간에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겠구나, 17.5라든지 좀 더 가면은 18K라든지 여기까지는 좀 쳐줄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은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의 지지 라인을 지금 일단은 지지는 해주고는 있는데, 계속 두드리면은 또 무너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기서 팍 찍어 내렸을 때 요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은 주겠지만 좀 숏 추세로, 여기서 왜냐면 롱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는 척 하다가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패턴을 봤을 때는 내리는 척 하다가 위로 올렸고, 이번에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좀 상황을 좀 인지를 하고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또 원웨이로 계속해서 이제 위로만 갈 것이냐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항상 비트코인은 우리들을 속여왔고, 올라가는 척하면 내려왔고,
또 내려가다가 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최근에 이제 패턴상 약간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자리까지 좀 올려놓은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막판 끌어올리기에 재료로서 또 파월 의장,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상당히 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눌러주고 주요 지지 라인에서 팡 올려쳐준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꾸준한 우상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비트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 연설 전에도 이 구간에서 십자 도지로 흔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려놓은 구간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터진 거라서 앞으로는 조금 이제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측면으로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려친 거에 되돌림 이런 식으로 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주요 지지 라인 이탈할 때 추격 숏 들어가서 또 수익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주요 이제 지지 라인에서는 또 지지 반등이 충분히 여기 구간에 오면은 또 반등 한번 줬다가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런 어떤 주요 지지 포인트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롱 반등을 또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팍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계속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숏을 잡아드렸죠. 영상 찍기 전에도 5시 49분에 요때가 다시 48분이었죠. 요때 빵 찍고 여기까지 뚫는 거 다 보고 여기서는 이제 숏을 쳐야 된다. 음봉이 떴으니까 1분봉 여기 3분봉으로 음봉 마감까지 쳐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숏을 5시 49분에 이렇게 잡아드렸고, 숏 잡아드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빠져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게 빠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양봉 아랫골이 쳐올리는 거는 이제 또 롱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거 저점에서 양봉 아랫골이는 롱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롱을 나갔죠. 2시 46분 요때 2시 46분에 롱 들여서 요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 그래서 바로 요런 식으로 롱 수익도 터졌죠. 그리고 어제 밤에도 롱 포지션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 이후로 롱이 상당히 좀 크게 쭉 터져줬기 때문에 롱을 들고 아침까지 홀딩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4% 수익, 자 39% 수익, 65% 수익, 자 요런 식으로 또 수익이 났습니다. 자 74% 이런 식으로 수익이 터지고 있으니까, 이런 정확한 차트 분석 내용이나 매매 타점, 관점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코인타임즈 유튜브 채널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입장을 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변곡점 부근에서의 단기 매매 위주로 수익을 좀 쌓아 나가고 있고, 여전히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제 롱으로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하락으로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 포지션보다는 좀 단기적인 매매로 조금 수익을 그때그때 챙기면서, 충분히 이런 변곡점 부근 많이 내리는 구간에서는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저점 아랫골이 달렸을 때 롱, 그리고 어느 정도 쭉쭉 쳐올리면은 또 숏 자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숏 진입 그런 거를 좀 고려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파동에 따른 매매 그런 걸 통해서 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차트라는 것은 재료의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막 롱을 타다가는 오히려 이제 밑으로 이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12월 13일에 발표되는 CPI 쪽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또 FOMC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에 굉장히 큰 흔들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모두가 아는 호재는 또 호재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막상 차트 고점까지 올려놓고 50bp 올리면서 뭐 CPI도 좋게 나온다 해도 윗골이 달아주면서 밑으로 꺾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또 재료에만 의존한 매매보다는 때로는 이제 차트적인 관점이 더 정확하게 들어맞을 때도 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도 결과적으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충분할 정도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정하시 타당할 것, 그리고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시점 12월 회의에서 바로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기다렸던 발언을 내놨다. 요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파월이 이런 얘기를 또 새벽에 함으로 인해서 애플 4%, 마이크로소프트 6% 점프가 나오고 구글 6%, 테슬라가 7% 정도 또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랑 많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차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실제로 주봉상으로 이렇게 저점에서 양봉 띄워주면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세로의 어떤 좀 돌아설 수 있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1주에서 2주 정도의 좀 상승 흐름을 또 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내려 찍으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테슬라도 어느 정도 한 250달러 정도 선까지는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스닥 최고 대장주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을 좀 잘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이제 중국 쪽 봉쇄 정책만 어느 정도 풀려주게 되면 한 번 또 위로 올려치워주면서 이제 160달러, 170달러까지도 좀 충분히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대규모 기술주 기업들, 나스닥,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위로 이제 올라가 주게 되면은 비트도 이제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1304달러까지 내려온 온 상황이죠. 그래서 달러도 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내년에는 이 킹달러 형상도 이제 완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 반등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비트는 어느 정도 좀 17K로 회복을 해준 반면에 알트들은 여전히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다. 여전히 눈에 띄는 알트코인은 없고, 이제 12월이면 이제 연말 22년도도 끝나는데 지금 약간 이제 너무 조용하죠. 아무래도 이제 위믹스 사태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비트가 이런 식으로 올려쳐주고 상단 자리에서 놀고 있고, 파월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줘서 나스닥도 지금 좋은 분위기인데 여전히 약간 이제 알트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 이후로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그래도 알트들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약간 지금 4시간 봉으로 조금 고점 느낌이 나죠. 여기서부터 올려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렸으면 좀 한 절반 정도는 또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 정도 어느 정도 되돌림 나온 이후에 올라갈 때 고점 돌파가 또다시 나오는 아마 이 구역에서 알트들이 좀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더리움이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캔들 형태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1240달러나 1220달러 정도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재차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아마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약 40% 가까이 좀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일봉상으로 장악형 음봉이 뜨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눌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도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도지가 눌림이 나온다,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또 이것도 알트들에게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도지라든지 그나마 시장에서의 조금 어떤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쥐고 있는 이런 알트들이 또 빠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다른 알트들도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알트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사태도 있었고, 특히나 FTX 사태 이후에 비트도 이제 크게 내렸지만 알트들도 다 크게 내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여러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이런 잡코인들,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사실 무서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급이 조금 들어와주고 있지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위믹스가 상장 폐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2, 제3의 위믹스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좀 더 안전하게 어쨌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서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단기적 접근을 통한 차라리 이제 비트 마진 같은 게 이런 알트들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좀 안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레버리지를 쓰는 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매매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안전하게 손절가를 걸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에서 아랫골이 크게 달리는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 그리고 많이 내린 지점에서 이렇게 받쳤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또 상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 나올 때만 이제 매매해도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의 타점 하나 정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 또 여기서도 쭉 올려쳤을 때 요런 구간에서 충분히 쇼 쳐볼만 하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여기 손절 잡고 롱을 쳐볼만 하죠. 요런 식으로 또 되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접근 방법을 조금 이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만 잘 지키고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좀 쌓아 나가실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이거를 하이키나시 차트로 변형을 했을 때, 이 하이키나시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추세, 장기 추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차트 형태인데, 일단 여기서 5개월 정도 연속된 음봉 이후에 강세장이 나왔고, 여기서 10개월 걸렸고, 여기서 14개월 걸렸고, 지금 12개월째인데 일단은 이 5개월은 이미 넘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10에서 14개월 정도가 이제 걸린다. 이 정도 텀에서 음봉으로 연속해서 음봉이 찍혔을 때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지금 12개월째 음봉, 월봉상으로 마감을 해주고 있는데, 요 정도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다 나왔다. 그리고 이 하이키나시 월봉 차트에서 만약에 양봉이 뜨고 조금 연속된 양봉으로서 바닥을 다져주는 이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롱으로 한번 걸어볼만 하다, 상승에 배팅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관측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충분히 눌러놓은 구간이고 바닥에 근접했다. 약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뭐 길게 보면 3달까지도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에서 3달 정도 후에는 바닥이 잡히면서 하이키나시 양봉이 뜨면서 위로 좀 올려치는 이런 그 형태의 차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떨어졌으면 올라가야죠.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분석이고, 또한 모건 스탠리에서도 지금 30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약세장이 1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소매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 줄어들고 있고 다 시장을 떠나고 있는데, 기관의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라메다 리서치랑 FTX의 파산 이후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을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기간 이후에는 조금 기관들도 이제 저가 매수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가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또한 비트코인이 그래도 2만은 뚫어야 올라간다, 2만이 중요하다, 2만 달러 가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하이키나시,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키나시 월봉이 양봉을 나타내야 비로소 강세를 나타낼 것,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고, 2만을 가려면 일단 그 전에 여기 매물대부터 뚫어야 되겠죠. 18K 18,000달러에 지금 여기 고점에서 맞고 다시 못 갔던 자리인데, 일단은 18K 먼저 좀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사실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어느 정도 저항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냥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좀 강력한 호재가 아닌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먹어주면서 숏 물량을 소화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가는 이런 패턴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12월로 들어서면서의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고, 파월도 여기에서 조금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폭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안도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 기술주들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시장의 기대감 플러스 이런 상승 기류가 나올 때는 단기간에 죽지는 않는다. 최소 어느 정도 이제 10월, 12월, 13일 CPI라든지 그 다음에 있는 FOMC 금리 인상까지도 어느 정도 약간은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그 이후에 조금 이제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데, 비트도 과연 나스닥에 맞춰서 행동을 해줄 것이냐.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는데도 비트는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최근에 비트가 반등 나올 때 패턴을 보면 양봉으로 2개 띄워주면 이제 꺾였거든요. 음봉이 섞였다. 양봉으로 2개 일봉 마무리 쳐주면은 꺾였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으로 일단 양봉을 2개 쳐준 상황이고, 일단 지금 음봉이 뜨고는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이게 만약에 또 음봉으로 종가 마감을 쳐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조금 꺾였다가 채널 하단을 또 터치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시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비트는 조금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이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가 올라가려면은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추가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전제 조건 추가 돌파가 나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매물 라인 여기 이제 저항대죠. 이 저항대 17,170달러 요 저항을 뚫어줘야, 이렇게 뚫어줘야 여기서부터 2차 펌핑이 또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제와 같은 흐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쳐올리고 옆으로 빼다가 밤 시간대 새벽 시간대 움직임이 활발히 나오고 방향성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려치고 옆으로 지금 빼고 있죠. 옆으로 빼다가 이제 저녁 시간 밤 시간대 어느 정도 움직임이 활발해지다가 위로 갈 건지 이제 아래로 갈 건지가 정해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판단을 할 때 만약에 먼저 내리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면은 한 방 더 올려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오늘 22시 30분에도 지표 발표가 있어요. 바로 근원 소비 지출 물가지수 요거랑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요 두 가지에 따라서 또 요동을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22시 30분 기준으로 조금 이제 비트 흔드는 무빙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실리는 구간에서의 요런 식의 어떤 단기 타점들 이런 식으로 윗꼬리 팍팍 달아주면 또 숏 관점 숏 관점으로 보는 거고, 반면에 이제 아랫꼬리 달아주면서 어느 정도 좀 받치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또 롱으로 우리가 충분히 또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붙는 그런 밤 시간대에 또 저희도 이제 매매를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2022년이 이제 한 달조차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좀 잘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수익 내기 좋은 그런 장세가 올 수 있다. 롱 장세가 조금 오지 않겠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많이 힘드셨던 분들도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 코인타임즈 팀은 최대한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분들,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더 좋은 소식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타임즈였습니다.